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재무관리, 로스의 재무관리 챕터 1 재무관리의 개요죠. 재무관리의 개요의 연습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살펴볼 건데요. 그 1장은 그 대부분 그 개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재무관리에 대해서 입문하는 과정에서 하나 둘씩 복습하는 느낌으로 연습문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재무관리의 의인 거죠. 재무 의사결정 제일 중요하죠. 재무 의사결정을 하는데 대부분 보통 의사결정은 세 가지가 있다. 도대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냐가 시작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봐라라는 문제입니다. 교재에 나와있다시피 재무관리 해서 재무 의사결정할 때는 첫 번째 투자 의사결정입니다. 자본 예산 결정이죠. 이것은 돈을 가지고 내가 기업을 운영을 할 건데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 예를 들면 공장을 살 것인가, 아니면 뭐 기계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매출을 올릴 것인지, 어떤 효율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예산을 투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자본 구조의 의사결정입니다. 아까 돈을 써서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을 어디서 나올 것인가, 내가 내 돈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돈이 부족하다면 뭐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자금을 뭐 주식을 발행을 해가지고 제가 대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신주를 발행해서 그 자금으로 기존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달하는 돈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운전자본관리, 용어가 처음 들으실 때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의 단기입니다. 단기 자산과 단기 부채를 관리하는 거죠. 뭐 보통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제 물건을 외상으로 이제 매출채권을 받고 외상으로 파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단기 자산 그리고 부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보시면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하시잖아요. 신용카드가 빵꾸 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번 달에 들어온 월급으로 이거를 빵꾸 나지 않게 사용하는 거, 초단기죠. 초단기.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본관리가 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사결정,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리고 단기적으로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재무적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개인회사와 뭐 한 명 합자에도 있지만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게 개인회사와 주식회사가 있을 텐데, 대부분 재무관리에서 다루는 거는 주식회사가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하지만 이 주식회사의 장단점을 보기 위해서 개인회사와 비교를 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비교해 봤을 때 이 개인회사가 갖는 단점, 그리고 주식회사에 비교해서 갖는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무한책임입니다. 이거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사업하시던 분들이 훅 망해버리면 집에 와서 빨간 딱지가 붙잖아요. 무한히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존속기간이 유한합니다. 제가 만약에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개인 회사를 차렸는데 제가 단명을 하게 되면 그 회사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존속기간을 갖게 되고, 세 번째, 소유권 이전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제가 어떤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딴 사람한테 소유를 넘겨야겠다. 그러면 저희 뭐 보통 거래를 할 때 뭐 권리금 같은 게 있잖아요. 이 권리금이 얼마인지 계산이 잘 안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리금이 다양한 게 거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권리금을 1억 내고 하는 게 맞나? 아닌가? 1억은 너무 많은가?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이 있고, 마지막으로 자본 조달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개인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어디선가 돈이 필요한데 저를 믿고 돈을 막 어디선가 주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럼 자본 조달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점은 주식회사에 비교해 갖는 장점이라면, 아무래도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설립이 간단합니다. 주식회사처럼 그 대단한 제도권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설립이 간단하고, 따라서 규제가 적겠죠. 적용받는 규제도 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와 경영자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제 소유의 작은 회사고, 그리고 제가 경영을 했기 때문에 두 개가 동일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금 부분인데요.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 세율과 법인 세율이 있을 텐데 경우에 따라서 이 세제 면에서 법인 주식회사보다 법인세 대비 개인 세금이 낮기 때문에 유리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장점으로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개인 회사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주식회사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세 번째 문제. 마찬가지로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장점은 무엇이냐, 이걸 살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점은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중과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 주주란 말이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주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삼성전자가 돈을 이렇게 법니다. 많이 벌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번 돈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럼 전 주주로서 삼성전자가 번 돈에 대해서 법인세를 일부 냈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법인세를 내고도 남는 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주주이기 때문에 저한테 배당금을 주겠죠. 그럼 배당금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개인 주주의 입장에서 배당 소득세를 또 내게 돼요. 그러면 아니, 난 삼성전자에서 법인세를 이미 냈는데 또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제가 배당을 받았을 뿐인데 세금을 내는, 배당과 이익에 대해, 회사의 이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또 받는 배당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장점으로 보면 첫 번째, 유한 책임입니다. 아까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 빨간 딱지가 붙는다고 했었는데 문제 2번에서요. 제가 삼성전자 망한다고 해서 저희 집에 와서 딱지가 붙진 않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한 책임만 가지고 있는 거고, 아마 상장 폐지가 돼서 빵원이 되겠죠. 그래서 유한 책임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양도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더 이상 제가 안 가지고 싶어, 그러면 주식시장에 갔다가 주식을 팔면 돼요. 그럼 다른 분이 사 가시겠죠. 그럼 그 주식이 저한테서 다른 분에게 양도가 용이합니다. 세 번째, 개인 회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식 발행이나 채권 발행이나 그런 걸 통해서 다양한 자본 조달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까 개인 회사 같은 경우 제가 타개하게 되면 기업이 없어지는 거지만 주식회사는 하나의 법인체로서 따로 무한한 존속기간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예를 들면 창업주부터 이건희 회장님 타기를 하셨지만 지금도 삼성전자는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 네 개가 대표적인 주식회사의 장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사베이스 옥슬리법이라고 해서 약간 기업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겠죠. 당연히 규제와 아니면 회사 상태를 보고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사의 부패가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진 법안인데요. 문제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 사베이스 옥슬리법에 적용이 되지 않으려고 거래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놓은 걸 이제 빼는 거죠. 상장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에 거래가 안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법을 적용받으니까. 그러면 왜 그럴까? 좋은 법을 만들어 놨는데 왜 이들은 빠져나가려고 하는가? 이유가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빠져나갔을 때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네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규제 안으로 들어가고 중요한 내용을 보면 감사 보고서를 낸다든지 소견서를 낸다든지 이게 공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중소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이익 대비 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상장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비용이 추가로 드는데 아직은 돈을 크게 많이 못 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내가 저걸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럼 나는 그냥 아직 저 비용을 낼 돈이 없으니 참가하지 않도록 하겠어 하면서 엑시트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있고, 반면에 그렇게 되면 주식회사의 장점이었던 자본 접근성, 자본 조달이죠. 자본 접근성이 낮아지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럼 이제 다시 은행 대출이나 아니면 사모시장 이런 데로 진출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조달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담을 내려놓는 대신에 단점으로는 조달 비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일단 엑시트를 하는 것과
아니면 저거를 지켜가면서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중요하게 고려해 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입니다. 보통 이제 주식회사에서 최고 재무관리자 CFO라고 하죠. CFO 산하에는 두 개의 하부 조직이 있는데 어떤 부서인가, 그리고 어떤 부서가 기업 재무에 초점이 되는 거죠. 여기서 기업 재무에 초점이라면 중요하게 하는 업무가 투자 의사결정, 그리고 자본 조달, 마지막으로 운전 자본이 있었습니다. 운전 자본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하부조직이 어떤 게 있는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재무 담당, 그렇죠? 재무 담당 부서가 있을 겁니다. 하는 일은 현금하고 신용 관리, 그리고 자본 예산, 그리고 재무 계획을 담당하고 있겠네요. 이미 답이 나와 있죠. 두 번째 문제, 어느 부서가 기업 재무에 초점이 되는가? 그럼 재무 담당 부서가 기업 재무에 초점이 되는 부서가 되겠고요. 그 외에 회계 담당으로서 이제 회계 부분을 담당하는 거죠. 세금이나 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리고 경영정보 시스템 등을 담당하는 회계 부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두 개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업 재무가 초점이 되는 부서는 재무 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챕터 1의 재무관리 개요에 대해서 가볍게 복습하는 느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